자, 와이라노 5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대응책을 세워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네. 네, 여기 또 하락 종목에 한화솔루션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업체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아무래도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이야기를 뭐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하면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신재생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네. 11월 8일. 예, 선거에 공화당이 좀 우세할 것이다. 라는 민주당 이유로 질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진다면 아무래도 신재생 쪽에 대한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좀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서 첫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로 이러한 이슈로 낙폭을 좀 과대하게 움직이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좀 대외적인 이슈 외에 그러면은 뭐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 증가 또한 우리가 뭐 앞서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뭐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는 다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상황이 바뀐다거나 뭐 정책의 노선이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3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3분기에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가 79% 전년 대비 증가를 해서 2,6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또한 300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수요와 함께 그리고 이제 실적 면에서도 지금 빠르게 이제 흑자 전환을 통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하나솔루션과는 좀 다르게 그 해외 비중이 좀 약했어요. 해외 비중이 약했고 국내 비중이 워낙에 좀 높았었던 부분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국향이라든지 유럽향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뭐 판가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이 하락을 통해서 비용 면에서의 또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향 공급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고 그리고 여기에 아직까지도 고환율, 오늘 좀 환율이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연초 대비해서 이제 고환율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좀 과도한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는 자리보다는 지키는 자리 버티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일단은 뭐 선거의 영향 때문에 이번 주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버텨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전략까지 그럼 마지막에 세워보면 오늘 근데 좀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네, 낙폭이 크게 나오기. 7.4%. 네, 오늘 7.4%로 뭐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많지 않은데 하락폭이 좀 큽니다. 뭐 하지만 저는 뭐 여전히 이제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버텨도 될 자리 그리고 신규로 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연고점이 높습니다. 이제 86,000원 선까지 갔었던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68,000원까지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4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런 관련 종목들의 조금의 반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번 주 중간 선거 결과 이후에도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었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지난주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가 싶었는데 네. 또 오늘 또 바로 또 뭐 큰 네. 뭐 지난주만큼의
상승을 다 반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3%가 넘게 빠지고 네.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3%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최근 좀 올해 들어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날은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아모레퍼시픽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뿐 아니고 지금 뭐 중국 매출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 이유는 주말 사이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부분을 뭐 종료에 대한 부분 좀 부인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회비를 좀 증작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이 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좀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 내 비중이 높은 종목, 화장품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종목, 대형주들의 하락 오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소비 위축이 뭐 연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 뭐 실적이 좋지 못했다는 점도 다 인지를 하고 계셨을 텐데요.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지금까지 아무래도 중국 내 비중이 높았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는 뭐 지금 뭐 거의 뭐 연중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봉쇄에 대한 뭐 해제 그리고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탈피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좀 기대치가 좀 올라갔었던 상황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는 중국 내 매출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 한들 지금 뭐 이런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해외 브랜드에 대한 좀 공격적인 마케팅 또는 중국 내 자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그전만 코로나 이전과 같은 국내 화장품 업체들 특히나 국내 고가, 중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내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최근에는 중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내 시장을 좀 공략하는 정책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실적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고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노선의 변경이 뭐 내년도부터 실적 개선에 좀 효과가 있기를 좀 바라보면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2분기가 아모레퍼시픽이 195억 원 적자였었고 3분기에는 240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땐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간 1,400억 원 정도 줄어드는 모습. 한마디로 이제 성장이 둔화됨으로써 지금 실적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뭐 저가의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등해 왔을 때 조금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시장에서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치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뭐 아모레퍼시픽뿐 아니고 뭐 LG생활건강 같은 라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다 당연히 이제 뭐 앞으로 뭐 중국 시장을 탈피해서 더 많은 국가로의 어떤 확산세가 나타나길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응원을 하지만 그 부분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는 실장면에서는 아직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좀 냉정히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모레퍼시픽 가격 전략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10만 원 언저리 있는데. 네, 손절 라인 올해 최근 저점이 86,000원대까지 빠졌고 지금 뭐 지난 금요일 반등하는 시점이 이제 96,000원이었습니다. 이제 95,000원 선을 만약에 또 다시 뚫을 경우에는 저점이 다시 또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95,0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일단은 뭐 지난주에 뭐 급등이 나왔지만 중국이 오픈되기만을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개선되고 시장을 좀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것이 실적에 반영될 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은 도망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와이라노 종목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0월 6일 이후에 거의 한 달여 만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00원 선을 하회하면서 1,399원대까지 일단 내려왔는데 추이는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WCP입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던 관심을 네.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네. 또 하락을 합니다. 네, WCP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시장에서 워낙에 좀 IPO 대여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WCP의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네. 워낙에 좀 관심을 받고 상장을 했지만 사실 실적은 그 성적은 사실 좀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6만 원으로 시작했던 종목인데 아직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에서 분리막 우리가 업체라고 한다면 SKI 테크놀로지를 먼저 생각하실 텐데 이 종목 또한 상장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 그 이유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 분리막 쪽에는 중국 시장에 지금 또 공격적인 또 전략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의 경쟁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금 수익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최근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뿐 아니고 국내 이제 분리막 업체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CP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잠정 영업이익이 183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가량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공모가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WCP 같은 경우 상장 후 39,000원 저점까지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뭐 한 50% 정도 네. 주가가 빠져 있다가 최근 이제 저점에 대한 매수로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은 크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공모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공모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최근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데 그게 이제 환매 청구권이라고 네네네. 줘요. 공모할 때. 근데 그 가격 자체가 이제 90% 공모가의 90%인 54,000원에 살 수 있는 대신 되팔 수 있는 이런 환매 청구권을 주는데 지금 이제 56,600원이라고요. 그쵸. 그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가격에 매도를 하느니 차라리 환매 청구권을 청구를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까지 조정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만 주시죠. 네, 이제 일단 5만 원 아래로 다시 떼진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다시 또 꺾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5만 원 손절 라인을 잡고 접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WCP까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염정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